안녕하세요. 제2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최서혜님의 기아와 사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서혜님은 한북 성진 출생, 본명은 학송입니다. 성진 보통학교 5학년을 중퇴하였고 그 후 막노동과 날품팔이 등 하층민의 생활을 몸소 겪다가 잦은 굶주림 때문에 얻은 위문 협착증으로 인해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기아와 사륙은 최서혜의 모든 작품이 그렇듯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한 가장인 경수의 광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아와 사륙, 최서혜. 경수는 묶은 나무찜을 걸머졌다. 힘에야 붙이거나 말거나 가다가 거꾸러지더라도 일기가 사납지 않으면 좀 더 하려고 하였으나 속이 비고 등이 시려서 견딜 수 없었다. 키도 넘는 나무찜을 가까스로 친 경수는 끙끙거리면서 험한 비탈길로 엉금엉금 걸었다. 짐바가 두 어깨를 꼭 쥐어서 가슴은 뻐그러지는 듯하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려서 까딱하면 뒤로 자빠지거나 앞으로 곤두박질할 것 같다. 짐에 괴로운 그는 이놈, 남의 나무를 왜 도적질해 가니? 하고 산임자가 뒷덜미를 짚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괴로웠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나다가도 식구의 덜덜 떠는 꼴을 생각할 때면 다시 이를 갈고 기운을 가다듬었다. 서북으로 쏠려오는 차디찬 바람은 그의 가슴을 창살같이 쏜다. 하늘은 담뿍 흐려서 사면은 어두충충하다. 오리가 가까운 집까지 왔을 때 경수의 가슴은 땀에 후줄근하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의복 속으로 퀴지근한 땀 냄새가 물씬 난다. 그는 부엌 방문 앞에 이르러서 나무찜을 친 채로 펑덩 주저앉았다. 이제는 다 왔구나 하고 생각할 때 긴장되었던 그의 신경은 줄 끊어진 활등같이 흐뭇하여져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헤헤, 아빠 왔다, 아빠, 헤헤. 찢어진 문구멍으로 경수를 내다보면서 문을 탁탁 치는 것은 금년에 3살 나는 학실이었다. 꿈같은 피곤에 쌓였던 경수는 문구멍으로 내다보는 그 딸의 방긋 웃는 머루알 같은 눈을 보고 연한 소리를 들을째 극히 정결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무어라 형용키 어려운 감정이 그 가슴에 넘쳤다. 그는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학실이를 꼭 껴안고 그 연한 입술을 쪽쪽 빨고 싶었다. 응, 학실이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바와 낫을 뽑아들었다. 이때 부엌문이 덜컥 열렸다. 이제 오니? 너 오늘 추웠겠구나. 배도 고프겠는데 어찌겠는구? 하면서 내다보는 늙은 부인은 억색해한다. 어머니는 별 걱정을 다 함매. 일 없어. 여러 해 동안 겪은 풍상고초를 상징하는 그 어머니의 주름 잡힌 낯을 볼 때마다 경수의 가슴은 전기를 받는 듯이 찌르르 하였다. 경수는 부엌에 들어섰다. 벽에는 서리가 들이돋고 구들에는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이 어둑한 실내를 볼 때
그는 새삼스럽게 서양 소설에 나타나는 비밀 지하실로 상상하였다. 경수는 아빠, 아빠 하고 달룽달룽 쫓아와서 오금에 메어 달리는 학시리를 안고 문 앞에 앉아서 부뚜막을 또 물끄러미 보았다. 산후풍이 다시 일어서 벌써 열을 넘어 신음하는 경수의 아내는 때가 지덕지덕한 포대기와 의복에 쌓여서 부뚜막에 고요히 누워있다. 힘없이 감은 두 눈은 쑥 들어가고 그리 풍부치 못하던 살은 쪽 빠져서 관골이 툭 나왔다. 내 간년에 더하지는 않았소? 더하지는 않았다마는 사람은 점점 그른다. 창문을 멍하니 보던 그 어머니는 머리를 돌려서 곁에 누운 며느리를 힘없이 본다. 문구멍으로 흘러드는 바람은 몹시 쌀쌀하다. 여러 날 불 끈 후 구들은 얼음장같이 뼈가 제릿제릿하다. 누덕치마 하나도 못 얻어 입고 입술이 파래서 겨울을 지내는 학시리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경수의 무릎에 올라앉았다가는 내려서 등에가 엎이고 엎였다가는 무릎에 와 안기면서 알아 못 들을 어눌한 소리로 무어라고 짓거리기도 한다. 안채에서는 아까도 또 나와서 야단을 치고. 그 어머니는 차마 못할 소리를 하듯이 혀끝을 흐리머리 해버린다.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누가 집세를 떼먹나? 또 좀 떼우면 어때? 경호는 어결에 내쏘았다. 야, 듣겠다. 안 그러니? 받을 거 어쩌 안 받자고 하겠니? 안주는 우리가 글지. 하는 어머니의 소리는 처참한 처지를 다시금 저주하는 듯했다. 긁기는 우리가 두고 안 준답니까? 에그, 그 개트름하는 꼴들을 보지 말고 살았으면. 경수는 홧김에 이렇게 쏘았으나 그 가슴에는 천사만념이 우물거린다. 어머니 시대에는 남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늙은 오늘날, 즉 자기가 주인이 된 이때에 와서 어머니와 처와 자식을 뼈저린 냉방에서 줄이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때면 자기가 20여 년간 밟아온 모든 것이 한푼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차마 내가 주인이라고 식구들 앞에 낯을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웠다. 학교? 그까지 중학은 다녔대야 무얼 한 게 있누? 학비 때문에 오막살이까지 팔아가면서 마쳤으나 무엇이 한 것이 있나? 공연히 식구만 못 살게 굴었지. 그는 이렇게 하루도 몇 번씩 자기의 소행을 후회하고 저주하였다. 그러다가도 아니다, 아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그런가? 공부도 있는 놈만 해야 하나? 식구가 빌어먹게 집까지 팔면서 공부하게 한 죄가 네게 있나? 내게 있을까? 과연 내게 있을까? 아, 세상은 그렇게 앓터이지. 공부를 하고도 먹을 수 없어서 더 궁항에 들게 되니 이것도 내 허물인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일? 무슨 일? 농촌으로 돌아든 데야 내게 밭이 있나? 도회로 나간 데야 내게 자본이 있나? 교사 노릇이나 사무원 노릇을 한 데야 좀 뾰루퉁한 말을 하면 단박 집어세이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옳은가? 왜 죽어? 시퍼렇게 산 놈이 왜 그저 죽어? 살구멍을 쳤다가 죽어도 죽지. 왜 거저 죽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입을 것 먹을 것이 수두룩하지. 몇 놈이 혼자 가졌으니 그렇지. 있는 놈은 너무 있어서 걱정하는데 한편에서는 없어서 죽으니 이놈의 세상을 거저두나. 경수는 이렇게 도처 생각할 때면 전신의 피가 막 끓어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면서 지구 덩어리까지라도 부숴놓고 싶었다. 그러나 미약한 자기의 힘을 돌아보고 자기 한 몸이 없어진 뒤에 식구, 자기에게 목숨을 의탁한 그 정상이 눈앞에 선이 보이는 듯할 때면 더 참자 하는 의지가 끓는 감정을 눌렀다. 그는 어디서든지 처지가 절박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도 그 무리를 짓밟는 흉악한 그림자가 눈앞에 배는 듯해서 퍽 불쾌하였다. 아, 내가 왜 저주를 하나. 모두 다 집어치워라. 어머니, 처, 자식, 그 조그마한 데 끌릴 것 없다. 내 식구만 불쌍하냐? 세상에는 내 식구보다 100배나 줄이는 사람이 있다. 이것저것 다 돌볼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살아갈 운동에 몸을 바치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결심도 하고 분개도 하였으나 아직 그렇게 나서기에는 용기가 부족하였다. 아니, 용기가 부족이라는 것보담 식구에게 대한 애착이 너무 컸다. 지금도 어수선한 광경에 자극을 받은 경수는 무릎을 끌어안은 두 손 엄지가락을 맞이어 베베 돌리면서 소리 없는 아내의 꼴을 골똘히 보고 있다. 철없는 학시리는 그저 몸에 와서 지근지근한다. 아까는 귀엽던 학시리도 이제는 귀찮았다. 그는 학시리를 보고 내가 자겠다. 할머니 있는 대로 가거라. 하면서 부엌에서 부를 때는 어머니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그냥 들어 누웠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모두 죽어라 하고 온 식구를 저주했다. 모두 다 죽어 주었으면 큰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시원할 것 같다. 아니다. 그네도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내가 내 삶을 아낀다 하면 그네도 그네의 삶을 아낄 것이다. 왜 죽으라고 해? 그네들을 이 땅에 묻어? 내가 데리고 이 북만주에 와서 그네들은 여기다 묻어놓고 내 혼자 잘 살아가? 아, 만일 그렇다 해보자. 무덤을 등지고 나가는 내 자국자국에 붉은 피가, 저주의 피가 콜작콜작 괴일 테니 낸들 무엇이 바로 되랴? 내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 살자. 뼈가 부서져도 같이 살자. 죽으면 같이 죽고. 그는 무서운 꿈이나 본 듯이 눈을 번쩍 떴다가 다시 감으면서 돌아 누웠다. 경수는 돌아 누운 대로 꼼짝하지 않고 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잠잠하던 아내는 경수를 부른다. 그 소리는 가까스로 입 밖에 흘러나오는 듯이 미미하다. 또 어찌 그러오? 경수는 낯을 찡그리고 휙 일어나면서 역증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의 부르는 것이 역증이 나거나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가슴에 알지 못할 불쾌한 감정이 울근불근할째 제 기분에 못 겨워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 아내는 벌떡 일어나는 경수를 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눈을 스르르 감는다. 감은 그 눈으로부터 굵은 눈물이 뚫뚫 흘러 해쓱한 뺨을 스치고 거적 자리에 떨어진다. 그것을 볼 때 경수의 가슴은 몹시 쓰렸다. 일없이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자기를 따라 수천리 타국에 와서 줄이고 헐벗어서 병나 드러누운 아내에게 의약을 못 써주는 자기가 말로라도 왜 다정히 못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치밀 때 그는 죄송스럽고 애절하고 통탄스러웠다. 이때 그 아내가 일어나서 도끼로 경수의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그는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는 아내를 얼싸안고
자기의 잘못을 100번 살해하고 싶었다. 여보, 어디 몹시 아프? 경수는 다정스럽게 물으면서 곁으로 갔다. 야, 이것도 풍이 이는 게다. 불을 떼고 올라와서 학시리를 재우던 어머니는 며느리의 낯을 보더니 겁난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를 꽁 아문 병인의 이마에는 진땀이 좁쌀같이 빠직빠직 돋았다. 사들사들한 두 입술은 시우새빛같이 파랗다. 콧등에도 땀방울이 뽀직뽀직 흐른다. 그의 호흡은 몹시 급하다. 여러 날 경험에 병세를 짐작하는 경수의 모자는 포대기를 들추고 병인의 팔과 다리를 보았다. 10 발가락, 10 손가락은 꼭꼭 곱아들었고 팔다리의 관절관절은 말끔 줄어붙어서 좁디 좁은 나무통에다가 집어넣은 사람같이 되었다. 어머니와 경수는 이전처럼 그 팔다리를 주물러 펴려고 애썼으나 점점 줄어붙어서 쇳덩어리같이 굳어만 지고 병인은 더욱 괴로워한다. 여보, 속은 어떠? 경수는 물 퍼붓듯 하는 아내의 이마에 땀을 씻으면서 물었다. 아내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너분적거리나 혀가 굳어서 하지 못하고 눈만 번쩍 떠서 경수를 보더니 다시 감는다. 그 두 눈에는 핏발이 새빨갛게 섰다. 경수는 가슴이 찌르르하고 머리가 띵할 뿐이었다. 이야, 확실히 어머마, 니 이게 오늘은 웬일이냐? 말도 못하니? 에구, 어쩐 땀을 저리도 흘리니?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병인의 팔다리를 주무른다. 병인은 호흡이 점점 높아가고 전신에서 흐르는 땀은 의복 거주까지 내배어서 포대기를 들썩거릴 때마다 김이 물씬물씬 오른다. 에구, 내가 죽는구나. 에구, 어찌겠는구. 너를 따뜻한 죽 한술 못 먹이고 죽이는구나. 하야, 학시라비야, 가봐라, 응? 또 가봐라. 가서 사정해라. 의원도 목석이 아니면 이번에야 오겠지. 좀 가봐라. 침이라도 맞춰보고 죽여야 원통치 않지. 경수는 벌떡 일어섰다. 무슨 결심이나 한 듯이 그의 눈에는 엄연한 빛이 돈다. 4번이나 사절하고 응하지 않던 최 의사는 어찌 생각하였는지 오늘은 경수를 따라왔다. 맥을 짚어본 의사는 병을 고칠 테니 의체 50원을 주겠다는 계약을 쓰라 한다. 경수 모자는 한참 묵묵하였다. 병인의 고통은 점점 심해간다. 경수는 몸이 부르르 떨렸다. 최 의사를 단박 때려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일각이 시급한 아내를 살려야 하겠다 생각하면 그의 머리는 숙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하랴. 그러려 하면 50원을 내놓아야 하겠으니 50원은커녕 오전이나 있나. 못하겠소 하면 아내는 죽는다. 아, 그래, 나의 아내는 죽이는가. 생각할 때 그의 오장은 칼에 푹푹 찢기는 듯하였다. 시방 돈이 없더라도 일 없소. 연기를 했다가 일 후에 주어도 좋지. 계약서만 써놓으면. 의사는 벌써 눈치채웠다는 수작이다. 경수는 벼루를 집어다가 계약서를 써주었다. 그 계약서는 이렇게 썼다. 의체 일금 50원을 한 달 안으로 보급하되 만일 위약하는 때면 경수가 최 의사 집에 가서 머슴 1년 살 일. 의사는 경수 아내의 팔다리를 동침으로 쓱쓱 지르고 나서 약화제 한 장을 써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박주사 약국에 가보. 내 약국에는 인삼이 없어서 못 짓겠으니.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병인의 사지는 점점 풀리면서 순하여진다. 경수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약국 문 앞에 이르러서 퍽 주저거리다가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갔다. 약 냄새가 코를 툭 찌른다. 그는 주저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약을 좀 지어주시오. 약국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화제를 집어서 보다가 수판을 자각자각 놓더니 돈 가지고 왔소? 하면서 경수를 본다. 경수의 낯은 화끈하였다. 돈은 내일 드릴 테니 좀 지어주시오. 경수의 목소리는 간수 앞에서 면회를 청하는 죄수의 소리 같다. 약국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이마를 찡그리면서 저편 방으로 들어간다. 경수는 모든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의 앞이 캄캄하였다. 일종의 분노도 없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슬프고 쓰리고 원통하였다. 방 안에 걸어놓은 약봉지까지 자기를 비웃고 가라고 쫓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면서 약국 문을 나섰다. 약국을 나선 경수는 감옥에서나 벗어난 듯이 시원하지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또 부끄럽고 구슬펐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황혼빛에 어둑하여 모두 희미하게 보인다. 그는 아내의 곁에 가 앉았다. 좀 어떻소? 어머니는 어디로 갔소? 어머님은 그 집에서 나간 다음에 이내 나가서 시방 안 들어왔소. 약 지어왔소? 아내의 소리는 퍽 부드러웠다. 경수는 무엇라 대답하면 좋을지 몰랐다. 어서 괴로운 병을 벗어나서 한 찰나라도 건전한 생을 얻으려는 그 아내에게 그가 먹어야만 될 약을 못 지어왔소 하기는 남편 되는 자기의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지어요. 나는 당신이 더하지 않는가 해서 왔소. 이제 또 가지러 가겠소. 경수는 아무쪼록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경수에게는 더욱 고통이 되었다. 내가 왜 진실이 말 안 했누 생각할 때 그 순박한 아내를 속인 것이 무엇라 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아내는 그 약을 기다릴 것이다. 그 약에 의하여 괴로운 순간을 벗으려고 애써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다. 돈 없다고 약국쟁이가 무식이라고 안 합대? 흥. 경수는 그 소리에 가슴이 꽉 막혔다. 그 무슨 의미로 흥 했는지 자기도 몰랐다.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손가락만 비비고 앉았다. 어머니가 얼른 오시지 않는 것이 벅 조마조마하였다. 그는 불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파난 기름불은 실룩실룩하여 무슨 괴화같이 보이더니 이제는 윤곽만 희미하여 무리를 하는 햇빛 같다. 모든 빛은 흐리멍덩하다. 자기 몸은 검은 구름에 쌓여서 밑 없고 끝없는 나라로 흥덩거려 들어가는 것 같다. 꺼지고 거무레한 그의 눈 가장자리가 실룩실룩하더니 누른 빛을 띤 흰자 위에 꾹 박인 두 검은 자위가 점점 한 곳으로 모여서 모들 떴다. 그의 낯빛은 검푸르러 가며 두 뺨과 입술은 경련적으로 떨린다.
그는 그 못 을뜬 눈을 점점 똑바로 떠서 붓두막을 노려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새로 보이는 괴물이 있다. 그 괴물들은 탐욕의 붉은 빛이 어리어리한 눈을 날카롭게 번쩍거리면서 철관으로 경수 아내의 심장을 꾹 질러놓고는 검붉은 피를 쭉쭉 빨아먹는다. 병인은 낯이 새까맣게 질려서 버둥거리며 신음한다. 그렇게 괴로워할 때마다 두 남녀는 피에 물든 빨간 혀를 내두르면서 하하하 웃고 손뼉을 친다. 경수는 주먹을 부르짖으면서 소름을 쳤다. 그는 뼈가 짜릿짜릿하고 염통이 쏙쏙 찔렸다. 그는 자기 옆에도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눈깔이 벌건 자들이 검붉은 손으로 자기의 팔다리를 꼭 잡고 철관으로 자기의 염통 피를 빨면서 홍소를 친다. 수염이 많이 나고 낯이 시뻘건 자는 학시리를 집어서 바작바작 깨물어 먹는다. 경수는 악 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한 환상이었다. 그는 무서운 사실을 금방 겪은 듯이 눈을 비비면서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다. 불빛이 어스름한 방 안은 여전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저 오지 않았다. 오늘은 어머니가 어떻게 기다려지는지 마음이 퍽 졸였다. 너무도 괴로워서 네 집 우물에 가서 빠져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나뭇가지에 가서 목이라도 맨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그럴 때면 기구한 어머니의 시체가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 그는 뒷간에도 가보고 슬그머니 앞집 우물에도 가보았다. 그 어머니는 없었다.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자기의 무서운 상상을 부인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기가 고약스럽고 악착스러웠다.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경수는 잠든 아내의 곁에 앉았다. 학실이도 그저 깨지 않고 잘 잔다. 뼈저리게 차던 구들이 뜨뜻하니 수마가 모든 사람을 침범한 것이다. 경수도 몸이 노곤하면서 졸음이 왔다. 경수 있나?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경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이때 그의 심령은 그에게 무슨 불길을 가르치는 듯하였다. 경수는 문 밖에 나섰다. 쌀쌀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그는 공연히 가슴이 덜컥하고 두근두근 하였다. 그는 앞뒤를 얼결에 돌아보았다. 누군가 희슥한 것을 등에 업고 경수의 앞에 나타났다. 아이고, 어머니! 그 사람의 등에 업힌 것을 들여다보던 경수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축 늘어져서 정신없는 어머니에게 메어 달렸다. 경수의 어머니는 방에 들여다 눕혔다. 다리와 팔에서는 검붉은 피가 그저 줄줄 흘러서 걸레 같은 치마 저고리에 피 흔적이 임리하다. 낯에 고기도 척척 떨어졌다. 그는 정신없이 축 늘어졌다. 사지는 냉랭하고 가슴만 팔딱팔딱한다. 경수는 갑갑하여 울음도 나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어쩐 일이오? 쭉 모여선 사람 가운데서 누가 묻는다. 입을 쩍쩍 다시고 앉았던 김참봉은 말을 내었다. 내가 지금 최도감하고 물남에 갔다 오는데 요 물 건너 되놈의 집 있는 데로 가까이 오니 그놈의 집게가 어떻게 짖는지 워낙 그놈의 집게가 사나운 게니까 미리 알아채리느라고 돌재기를 찾느라고 업돼서 낑낑하는데 사람 살리오 하는 소리가 개소리 가운데 모기 소리만큼 들린단 말이야. 그래 최도감하고 둘이 달려가 보니까
웬 사람을 그놈의 개들이 물어뜯겠지. 그래 소리를 쳐서 주인을 부른다, 개를 쫓는다 하고 보니 이 늙은이겠지. 하며 김찬봉은 경수 어머니를 가리킨다. 에구, 그놈의 개가 상년에도 사람을 물어 죽였지. 누가 말한다. 그래, 남자는 가만히 있었나? 또 누가 묻는다. 그 대놈들 개를 크라베보다 더 모시는데 사람을 문다고 누군지 그 개를 때렸다가 혼이 났는데도 이놈의 땅에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에 말을 끊었던 김찬봉은 또 입을 열었다. 그래 몸을 잡아 일으키니 벌써 정신을 잃었겠지요. 그런데도 무식인지 저거는 옆구리에 꼭 껴안고 있어. 하면서 방바닥에 놓은 조그마한 보퉁이를 가리킨다. 그게 무식이요. 하면서 누가 그것을 풀었다. 거기서는 한 대도 못 되는 누런 좁쌀이 우시시 나타났다. 경수 어머니는 앓는 며느리를 먹이려고 자기 머리에 다리를 풀어가지고 물남에 쌀 팔러 갔던 것이다. 자던 학실이는 언제 깨었는지 터벅터벅 기어와서 할머니를 쥐어 흔든다. 어머니, 일어나라. 이차. 학실이는 항상 하는 것 같이 잠든 할머니를 깨우는 모양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들어 일으키려고 한다. 경수의 아내는 흑흑 운다. 너무도 무서운 광경에 놀랬는지 그는 또 풍증이 일어났다. 철없는 학실이는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없으니 어미 있는 데 가서 젖을 달라고 가슴에 메어 달린다. 괴로워하는 그 할머니의 호흡은 점점 커졌다. 모였던 사람은 하나둘씩 흩어진다. 누가 따뜻한 물 한 술 갖다 주는 이가 없다. 경수는 머리가 띵하였다. 그는 사지가 경련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슴에서는 납덩어리가 쑤심질하는 듯도 하고 캐한 연기가 쿡 찌르는 듯도 하고 오장을 바늘로 쏙쏙 찌르는 듯도 해서 무어라 형언할 수 없었다. 갑자기 하늘은 시꺼멓게 흐리고 땅은 쿵쿵 꺼져 들어간다. 어둑한 구석구석으로부터는 몸서리 치도록 무서운 악마들이 뛰어나와서 세상을 깡그리 태워버리려는 듯이 빨간 불길을 내뿜는다. 그 불은 집을 불사르고 어머니를, 아내를, 학실이를, 자기까지 태워버리려고 확확 몰켜왔다. 빨간 불 속에서는 시퍼런 칼을 든 악마들이 불끈불끈 나타나서 온 식구들을 쿡쿡 찌른다. 피를 흘리면서 혀를 물고 쓰러져가는 식구들의 괴로운 신음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이 뼈까지 저민다. 그 괴로워하는 삶을 어서 면케하고 싶었다. 이런 환상이 그의 문 앞에 활동사진같이 나타날 때 부서라! 모두 부서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졌다. 그는 으악 소리를 치면서 칼을 들어서 내리찍었다. 아내, 학실이, 어머니 할 것 없이 내리찍었다. 칼에 찍힌 새 생명은 부르르 떨며 방 안에는 피비린내가 탁해졌다. 모두 죽여라. 이놈의 세상을 부수자. 복마전 같은 이놈의 세상을 부수자. 모두 죽여라.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외치는 그 소리는 침침한 어둠 속에 쌀쌀한 바람과 같이 처량히 울렸다. 그는 쓸쓸한 거리에 나섰다. 죄우에 고요히 늘어있는 몇 개의 상점은 빈지를 반은 닫고 반은 열어놓았다. 경수의 눈앞에는 아무 거리 낄 것, 아무 주저할 것이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올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부순다.
상점이 보이면 상점을 짓모으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찔렀다. 홍우적이야, 저 미친놈 봐라. 고요하던 거리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요란하다. 내가 미쳐? 내가 도적놈이야? 이 악마 같은 놈들 다 죽인다. 경수는 어느새 웃장거리 중국 경찰서 앞까지 이르렀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파수보는 순사를 콱 찔러 누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창문을 부순다. 보이는 사람대로 찌른다. 꽝, 꽝, 꽝꽝. 경찰서 앞에서는 총소리가 연방났다. 병력같이 울리는 총소리는 쌀쌀한 바람과 함께 거리를 처량히 울렸다. 모든 누리는 공포의 침묵에 잠겼다.